기업이 미국 내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인 LA 중심가에 추진한 73층 규모의 마천루 건물인 윌셔 그랜드 센터가 마침내 오늘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사법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대한 노골적인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한국에서 온 2명의 대학생들이 오늘 글렌데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AAA 프로젝트 출정식을 갖고 미국 자전거 횡단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을 위한 양사 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금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내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인 LA 중심가에 추진한 73층 규모의 마천루 건물인 윌셔 그랜드 센터가 마침내 오늘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과 LA, 나아가서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윌셔 그랜드 센터 오프닝 행사에 조한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LA 다운타운 윌셔와 피규어와 길이 만나는 곳에 세워진 73층 335m 높이의 마천루 윌셔 그랜드 센터의 개관을 축하하는 그랜드 오프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한진그룹의 조영호 회장을 비롯해 허브 웨슨 LAC 의장, 케빈 들레온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장, 크리스 마틴 AC 마틴사 회장, 그리고 엘리 마르프 미주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룹 회장, 그리고 미셸 바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윌셔 그랜드 센터 프로젝트를 진두 지휘해온 한진그룹의 조영호 회장은 대한민국의 기업이 LA에서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관심을 끌 만한 상징적인 빌딩을 개관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LA라는 국제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항공의 프라이드뿐만 아니라 주미 제일 교포들 또는 한국의 프라이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투자가들에게 자극을 준 계기가 됐고 LA 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셸 바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Now, this big building in middle of Los Angeles, it's going to contribute so much to California economy. Very, very proud Korean American. And this is the reason I'm here. And I just want to say congratulations. LA시와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허브 웨슨 LAC 의장과 케빈 들레온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장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This is a historic moment, not only for the city of Los Angeles, but for the state of California as well. This building is a symbol of successful international partnerships. That I am so proud to be here today representing the mayor, representing the city council, and representing the people of this great city. And what I want to say to Mr. Cho and to everybody that had a hand in building this structure, 대단히 감사합니다. 윌셔 그랜드 센터는 900개의 객실을 갖춘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7층 규모의 상업공간, 컨벤션 시설, 그리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37,000평방미터 규모의 오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윌셔 그랜드 센터 오픈과 함께 1,700여 개의 일자리와 LA시에 매년 1,600만 달러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발생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LA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건물로 우뚝 솟은 윌셔 그랜드 센터. 한국과 LA, 나아가 미국과의 강한 협력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사법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대한 노골적인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BI에 이어 자신을 향해 수사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대놓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의 팍스와 친구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뮬러 특검이 사퇴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세 차례나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신뢰성 깎아내리기를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고 그가 정직한 결론을 내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제임스 코미와 너무 친한 친구여서 성가시다 두고 봐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여 특검팀에 고용된 사람들은 모두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이고 그들 중 일부는 힐러리를 위해 일했다면서 진실을 알면 모든 게 터무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자리를 주고받아 너무 가까운 인물인데다가 수사팀을 친 힐러리 인사들로 채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리 신뢰성, 공정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사법방해와 러시아와의 공모는 없었으며 거의 모두가 이에 동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코미 전 국장 간의 대화 테이프가 있는 것처럼 시사했다가 이제는 녹음한 적도 없고 테이프도 없다고 번복한 데 대해서는 코미의 정직한 발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민 여론은 NBC와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 45대 22% 2배 이상 차이로 트럼프보다는 제임스 코미 말을 더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AP통신의 조사에서는 미국민들의 무려 61%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개입해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어 12년이나 FBI 국장을 지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 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하면 최대 5년 동안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을 막판에 8개월 연기시키려고 하고 있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김태국 기자입니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 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하고 사업에 성공하면 미국 이민 신분까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시행 막판에 닫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17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새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을 일단 8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8개월 연기하는 것은 최종 폐기시키기 위해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이 연기 후 폐기 소식에 공화당의 존 맥케인, 오릴 해치 상원 의원 등이 서한 서명을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내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애플의 팀 쿡 회장,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 등 첨단업계 대표들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창업 프로그램, H-1B 비자 등에 대한 확대를 강력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에 대해 앞으로 8개월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에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완전 폐기 대신 보완 후 시행하거나 새로운 창업 프로그램으로 바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막판 시행에 제동이 걸린 창업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 내에서 자격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25만 이상 투자를 받거나 $10만 이상 미국 정부의 그랜트를 받아 창업하면 1차 2년 반에 2차 2년 반 연장으로 최대 5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있는 투자자들을 찾으려면 본인이나 친척과 관련 없는 미국 내 벤처 캐피탈이나 천사 투자자, 창업 지원 회사들을 물색해야 합니다. 조건을 갖춰 신청하면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일가족이 1차 2년 반 동안 체류를 허용받는 페로를 승인받게 되고 1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창업사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입증하면 2차로 2년 반을 더 연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설치될 장벽을 태양열 벽으로 활용해 장벽 건설 유지 비용을 충당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 태양열을 흡수하는 벽을 건설하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장벽 건설 비용을 뽑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멕시코도 지불해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아이오와주 그랜드 래피드스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의회 공화당 인사들에게도 자신의 발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2,000마일에 이르는 장벽을 솔라 패널로 바꾸고 멀리 떨어진 도심 지역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견해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한국에서 온 2명의 조용주, 하주영 대학생들이 오늘 글렌데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AAA 프로젝트 출정식을 갖고 미국 자전거 횡단에 나섰습니다. LA를 출발해 최종 목적지인 뉴욕까지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미국인들에게 여성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을 호소하게 될 예정입니다. 40도에 달하는 뜨거운 날씨와 일주일 동안 휘몰아치는 비바람 등등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저희 앞을 가로막을 거지만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하신 우리 할머님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많이 알리고 또 많이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횡단을 하는 가운데 날씨는 물론 자전거 고장 등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국에서 교육받고 훈련한 대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정식에는 글렌데일 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상원 25지구 앤서니 포탄티노 상원 의원이 참석해 두 학생을 격려했습니다. 포탄티노 상원 의원은 일어나서는 안 됐었던 여성 인권의 남용 사례를 우리가 인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에서 온 두 청년의 미국 자전거 횡단을 통한 노력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을 위한 양사 간의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LA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열린 조인트 벤처 협정 체결식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최고 경영자 등 양사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은 지난 3월 29일 양사 간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양사는 정부 인가가 떨어지면 태평양 노선에서의 공동 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마케팅 확대,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시설 재배치와 공유를 통해 고객들에게 수화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는 물론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 양사 간 합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양사 간 조인트 벤처 협력은 편리한 연결 스케줄 제공을 비롯해 소비자 혜택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올해 말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과 함께 인천공항 황승 주요 증가를 이끌어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과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제품들을 직수입해서 판매해온 홈쇼핑월드가 부에나팍 지역에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며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한인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확장에 나섰습니다. LA 매장에서 성공적인 영업 실적을 토대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LA까지 나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에나팍 지역 한인 상권이 운집해 있는 곳에 매장을 열고 오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홈쇼핑월드 부에나팍 매장에서는 홍삼 제품을 비롯한 건강식품과 밥솥 등 주방기구 세트, 이불, 가습기, 마사지기와 청소기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홈쇼핑월드는 이제 다른 곳과 달라서요. 일단 80% 이상을 한국에서 다 직수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가격적인 면에서 마음을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거의 이제 100%까지 직접 수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교민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제품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월드의 리킴 대표는 내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부에나팍 매장에서 이성미 시묘나가 진행하는 라디오 코리아 공개 방송을 개최해 그랜드 오프닝 홍보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오는 25일까지 그랜드 오프닝 대세일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많은 고객들이 매장을 찾아
세일 찬스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홈쇼핑 월드 부에나팍 매장에는 신만이 장소쿤의 천정산삼 부스도 마련돼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닉김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영화배우인 자니 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자니 뎁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영국 남서부 서머짓주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음악축제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에 참석해 자신의 2004년작 영화 리버틴을 관객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정치로 화제를 돌린 그는 관객을 향해 내 생각에 트럼프는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그가 갈 수 있는 어두운 곳이 많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나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되면 끔찍하겠지만 배우가 대통령을 암살한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2년 만인 1865년 4월 14일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배우였던 존 윌크스 부스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자니 뎁은 오늘 백악관의 유감 성명이 발표되자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유타주 남부 스키 리조트 타운에서 발생한 산불은 메마르고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돼 지금까지 17스퀘어 마일에 이르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이 산불은 미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하나로 불볕더위가 계속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브라이언 헤드의 주민들을 추가로 대피시켰고 인근 유명 낚시터도 폐쇄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잡초를 태우려던 주민이 불을 붙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지난 토요일 이후 1000여 명 이상이 집을 나와 대피 중입니다. 이 지역은 유타주의 내셔널 모니먼트 등이 있는 관광지로 재해당국은 도로를 봉쇄하고 이 지역 통행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백화점 시어스가 미국 내 매장 20곳을 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을 닫는 매장은 오하이오와 뉴욕주 각 3곳과 텍사스와 메릴랜드주 각 2곳이며 K마트 2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오프라인 백화점을 대표해온 시어스는 온라인 유통과 전자상거래 매체들의 등장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시어스는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심각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시어스는 6월 30일까지 폐장 매점에서 점포 정리 세일을 할 계획입니다. 시어스는 폐점하는 20곳의 오프라인 매장 임대료로 연간 1,120만 달러를 지출해 왔습니다. 시어스는 매장 폐점으로 절감한 재원을 온라인 사업 강화에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금 혹시 손에 이거 들고 TV 보고 계십니까? 그러신 분들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방학을 맞아서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걱정인 부모들이 많답니다. 아, 그러지 않으시다고요? 그래도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자, 스마트폰 중독.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 자리에 김혜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얘기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디지털 기기 얘기인데 네. 요즘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연령층이 점점 그렇게 낮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기도 전에 이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아는 걸 배우는, 다루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용 연령대가 그만큼 낮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에 앱에 이 키즈 전용 앱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 대신에 책을 읽어준다거나 뭐 한글이나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앱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연령대가, 사용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이런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했는데 다 이거예요. 다 이거. 맞아요. 네, 할아버지도 이거, 손자도 이거. 네. 많이 볼 수 있죠. 예. 근데 뭐 식당에서 차라리 앉아서 하는 거는 네. 다행입니다. 걸어 다니면서 이 스마트폰을 한 번도 눈에서 떼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스마트폰이 몰두하는 게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각심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2주 전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60대 여성이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6피트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보고 걷다가 이렇게 추락하는 사고 외에도요, 행인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나아가서는 차량과 충돌하는 그런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중독과 같이 한시도 손에서 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해서요, 요즘에 스몬비족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스몬비족? 예. 스몬비족? 예. 뭐하고 뭐 합성어인 것 같은데 네, 뭡니까?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네. 좀비 좀비하고. 합성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이 노예처럼 한시도 손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스몬비족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남가주 교통국 조사에 따르면요, LA시 도로의 보행자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요, 이 보행자가 소리로 인지할 수 있는 확률, 그 거리 확률이요, 기존보다 한 40에서 50%가 떨어지고요. 시야도 56%가 줄어들고요. 또 이제 전방 주시율도 15% 정도가 낮아집니다. 그만큼 차량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또 라디오 코리아에서 매일 라디오 뉴스 하잖아요. 네. 그때도 뭐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이 걷다가 스마트폰을 하면서 날치기 당한 사건 이런 게 꽤 많아요. 맞습니다. 이 노상강도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노상강도 피해자들 대부분이요, 이 길을 건너면서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전화 통화를 하려고 손에 쥐고 있다가 날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 가면서 급해서 텍스트 하는 것도 사실은 권장 사항이 아닌데 네. 게임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부작용은 뭐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방지책을 마련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웨덴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보행자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주의하라는 그런 푯말이 횡단보도마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벨기에에는 아예 스마트폰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전용 도로가 있고요. 이 태국 수도 방콕의 카세사시라는 대학에는요, 이 서로 스마트폰 사용자들끼리 부딪히지 않게 그 걸어다니는 도로를 절반으로 나눠서 오른쪽으로 가는 도로, 왼쪽으로 가는 도로를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딪힐 거예요. 예. 네. 어떤 사람은 하면서 좀 천천히 가고 뒤에는 좀 빨리 오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을 그렇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이 부분도 우리가 뉴스에서 여러 번 다루고 함께 고민도 좀 했습니다만은 건강에 이게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뭐 그런 뉴스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수면의 질을 좀 떨어뜨려서 그 다음 날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주고요. 또 그 여성분들이 좀 많이 아실 텐데 비만을 유도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거북이목이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숙여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거북이목, 뭐 난청, 뭐 시력 감퇴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요. 이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에 그 폐해가 더 심하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이렇게 몽롱한 상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보다 더 건강에 이제 심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안 병명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이 엄지건염입니다. 염? 예. 네.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스마트폰은 다 이게 이제 엄지니까 다 이걸로 하잖아요. 네. 예. 그 건염이 예. 힘줄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직장인들 직업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괜히 이제 관절병이어서 흔히 어른들한테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에는 그 엄지 건염 때문에 병원을 찾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일종의 관절염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요만한 어린아이들이 관절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 충격인데요. 네. 그럼 엄지 말고 검지를 쓸까요? 굉장히 전문가신데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전문가들이 이 엄지 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 주기적으로 좀 엄지를 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엄지를 사용해야 될 때 검지를 사용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뭐 스마트폰에 음성 인식하는 그런 네.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뭐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는 뭐 이렇게보다는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네.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진짜 엄지를 쓰니까. 네. 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에 중독 빠지는 이런 행위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 차근차근히 알아볼 게 좀 더 많은데 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은행, 크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CBB 은행은 오직 여러분의 만족만을 생각합니다. CBB Bank, member FDIC.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김혜정 기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결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즘 방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야 저녁 먹어라 이제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문정은 들어가 보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있거나 이걸로 뭘 보고 있거나. 네. 그래서 좀 다투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10대 자녀들이 홀로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빠지거나 스마트폰 게임에 좀 중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내 청소년들이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75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조금 넘는데요. 이제 10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51% 정도는요. 나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52%는 매 시간 스마트폰 문자를 확인한다. 그리고 11%는요, 매 분마다 스마트폰 문자를 확인한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응답을 불안 증세도 감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다른 취미를 좀 갖게 해주고 또 시간을 좀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좀 심어주는 게 부모들이 중요하다 이런 조언이 있고요. 네. 이 딱 정해진 시간에만 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조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 앱이 있어요. 그래서 한 앱을 소개하자면 패밀리 링크라는 앱인데요. 이 패밀리 링크는 부모가 이 아이가 어떤 앱을 주로 사용하고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자주 사용하는지 그 시간을 다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 수면 시간,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취침 시간이 되면 기기가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앱들도 나오고 있고요. 한 콜로라도의 한 5자녀를 둔 아버지가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 법안을 주의회에 좀 신청을 했어요. 주민발의안처럼? 예, 네. 그게 뭐냐면요. 자녀들이 방에서 이 스마트폰 가지고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는 나이에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13살 미만 자녀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말아달라. 이거를 주의회에 공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뭐 통과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부모님이. 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의 어떤 스마트폰에 관련된 행태, 행위 이런 것들이 부모한테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근데 우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이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높아지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들의 인식, 부모들의 생활 패턴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역시 아이들도 그분의 자녀들도 스마트폰에 중독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리노이주 대학에서 지난달에 발표한 연구 자료 결과인데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고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부모들, 그런 부모들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이란 뭐냐면요. 감정 제어에 좀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좀 은폐돼서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그리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몸 안에 독소를 뽑아낸다고 하는 디톡스라고 있죠?
그런데 디지털 디톡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각종 디지털 기기로 인한 중독 증세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디톡스를 말들 하고 있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스마트폰 등을 손에 놓고 좀 잊어버리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갖는 것입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많이 그러더니 이내 적응이 또 되더라고요. 물론 하루 종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요. 주말에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